안녕하세요, 차례입니다. 오늘은 KBS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은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KTX에 대해서 비리가 많고 레이더 개발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어 레이더의 성능 또한 계약된 것보다 성능이 터무니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KFX 레이더인 레이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레이더 개발이 쓰레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이 사업이 세금 도둑질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도 사안에 대한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해외 사례이다, 이 기술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국책 사업에 반드시 사업 절차를 위배해서 시행되는 것은 감사로 가려내야 하지만 국가적 무기 개발 사업에서는 몇 년을 개발하다 보면 ROC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 예로 아나 시스템에서 지형 추적 모듈을 A사 레이더에 추가하기 위해 5만 20억을 2019년 12월 12일에 추가 계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개발하면서 바로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면 업체에서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에 제시하여 추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국책 사업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국가적인 무기 개발 사업에서도 추가하거나 빼지 못하고 무조건 처음 계약대로 가야 하는 경직성이 문제가 많이 되며 이러한 과제에 대한 유연성이 한국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하면 돈이 들지 않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추가했는지에 대한 감사로 문책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례로 독도함 건조 이후 입원하면 마라도함 건조 당시 독도급을 건조하고 운영하면서 F-35동을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했지만 마라도함 건조에서 예산이 10분을 넘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가지만 최신 장비로 장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워 또한 그런 유연성이 발견되면 비리를 올리기에 한국의 무기 개발은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하는 소요가 결정이 되면 선행 연구와 탐색 개발, 체계 개발에서 양산에 이르는 과정으로 전력화를 진행하며 이미 대한민국은 외국에 장착하는 SP에서 다시 510개의 함정 레이더와 FPS 304개의 공군 적어도 방공 레이더 헤라클레스 4세 보시 장거리 방공 레이더 TPQ 74개의 대포병 레이더까지 A사 레이더를 개발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 시스템에서 개발하는 능동 이상 배열 방식의 레이더이며 F-16의 의사 레이더와 동등한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이고 동시에 20여 개의 목표를 탐지 추적할 수 있고 공대지 공대공 동시 탐색 모드와 공대지 난사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공대공 추적 모드와 LPI 모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는 고속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탑재할 계획이며 추가로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공대공 표적 동시 추적 수의 증가와 해상도의 향상 공대공 공대지 공대한 모드에서 추적과 탐색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전 기능을 포함하고 광대역의 데이터 링크 기능과 레이더 신호 상호 간섭 현상 제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전투기 개발에만 8조 5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총 120대를 생산하는데 1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총 18조 6천억 원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작년 10월에 시제기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으로 이미 작년에 상세 설계를 80% 정도 마쳤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스트레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사와 F 전투기를 대체하는 F-6100 정도의 쌍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은 5세대 235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해 개발 속도와 낮은 전투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사업의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며 단계적 진화로 인해 좌우에 30에 근접한 본격적인 스텔스기로 진화할 예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전투기를 개발해오고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의 새로운 신기술들을 각 요소에 적용해 개발하며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도 20에서 30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915 전투기는 10년 동안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한국형 전투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만 전투기의 외형은 한번 설계되면 거의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텔스 형상을 채용하고 내부 무장장까지 만들어 좌우의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외형이 문제가 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30번은 90년대부터 개발된 기종으로 2035년 이전에 개발되어 당시로서는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는 엄청난 기술적 난이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초창기보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으며 한국형 전투기라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처음부터 수출까지 염두에 둔 모델로 전투기의 핵심 장치를 65% 이상 국산화했으며 앞으로 더욱더 국산화를 높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그것은 기술 개발라면 당연한 결과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도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는 국내 개발의 최대 과제였으며 A사 레이더 외에는 나머지 3가지 기종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던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는 한국에서 개발해보지 못한 최고 난이도의 기술로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로 한국은 기계식 레이더도 개발해보지 못한 합병하였으며 그렇지만 미국 방과학연구소는 일찍이 A사 레이더 기반 기술을 오래전부터 개발해보고 있었습니다. 단계적인 개발 방식을 선택해 이미 2000년 중반때부터 해인사 레이더의 부품 수준에서 개발해오고 있었고 그러한 기술을 산하에 이전하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기간에도 국과연에서는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부품 단위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5mm 크기의 진화 관련 모듈이 10만 88개가 장착되어 있고 각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발생시켜 표적을 탐지함으로 세력은 피할 것이 없으며 F-35의 레이더 모듈이 12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15K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으로 레이더를 생성하고 빔을 조사하며 이에 따라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히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중과 지상 해상을 동시에 탐지하고 이동하는 표적까지 정확히 추적해 팩서에 장착된 미사일로 격추가 가능하고 동시에 지상의 정밀폭탄을 정확히 딸 수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30년간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를 시작했으며 한국형 전투기에서 레이더와 K TNG의 L3용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수리급 다기능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까지 개발 중입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추적과 탐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기능으로 종전의 레이더는 추적과 탐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한국형 전투기 레이더 개발업자로 지정되어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을 구축했고 선진국 레이더 업체와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최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한국형 전투기의 레이더는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 인원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이 34%에 달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용인연구소에서 FX0대 레이더가 개발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게 됩니다. 산하에서는 레이더용 입증 신호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며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서 6월에는 이스라엘 엘파사에 의해 현지 보인 비행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10월에서 12월에는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에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해서 비행시험을 6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도 놀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가연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려 했지만 이스라엘 공군에서 비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KTX용 레이더에 특정 한적 항공기와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을 실시간 동시 탐지와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특히나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와 추적 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총 4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국가연과 체결했으며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시스템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이 일부의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서 첨단 전투기와 근접 항공 지원과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레이더에 의한 피탄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과 산하 시스템은 성능 및 투자 효율성보다 높이기 위해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레이더와 연동해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레이더의 수사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공중에서 적이 전투기를 탐지하면서도 지상의 모든 지형과 기능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서 움직이는 조종관도 포착해 정확히 판별할 수 있고 적 전투기와 교전하면서도 지상에 움직이는 목표의 유도 폭탄을 타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레이더에 첨단 모듈인 소자가 1000여 개 이상 탑재돼 있어 가능한 기술로 백스의 레이더 모델은 선진국만 개발한 질화 관륙 레이더 모듈로 자체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사가 자사의 레이더 시뮬레이션 설비를 이용해서 퀘이사 레이더 장치를 지상에서 시험하면서 주로 다양한 모드들과 능동조사 안테나의 빔 송출과 조향신호, 송수신 기능을 테스트 작업을 하며 추후에 레이더에 통합되는 작전 모드들이 하나에서 제작한 레이더의 능동 이상 배열 안테나와 연동이 가능한 수준 인지를 검증합니다.